자,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네이버 셀러분들의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상품 등록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리즘 잘 맞춰서 SEO 잘 맞춰서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신에 고객들이 내 상품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둬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요게 이제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인데, 예전에는 이제 왼쪽 아래에 그냥 네이버 쇼핑 버튼이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스토어 요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을 하는, 구매를 하는 고객들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보시면은 원래는 요 자리에 네이버 쇼핑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플러스 스토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얘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이 플러스 스토어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 스토어 페이지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쇼핑을 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고객들이 플러스 스토어를 이용하는 유입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실제로 고객들은 뭐 플러스 스토어를 누르거나 네이버에서 이 스토어 버튼을 눌러서 상품을 찾기보다는 그냥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도 통합 검색 창에다가 여기에서 상품을 검색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비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아니면은 이제 뭐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들처럼 그 별도로 그 네이버 쇼핑을 앱을 아예 새로 빼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버의 근본, 네이버의 그 가장 큰 무기인 이 검색 시장을 아마 포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비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나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옷걸이의 검색 결과입니다. 옷걸이 상품을 검색해 봤을 때, 자, 여기는 플러스 스토어에서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 비교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브랜드 카탈로그와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쇼핑몰별 최저가, 즉 원부 상품들이 플러스 쇼핑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규 셀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일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는 훨씬 조금 더 좋은 결과,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 스토어의 상품들이 이 플러스 스토어에서의 순위 상승이 좋다라는 얘기고, 자, 사실 제가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들보다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 가이드에서 언급해줬던 어뷰징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어뷰징을 정밀하게 필터링한다. 그리고 검색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SEO 알고리즘에다가 넣어놨어요. 하지만 현재 검색 결과들을 보면은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실망을 좀 했고요. 대신에 이렇게 최저가로 묶어서 아니면은 브랜드로 묶어서 다른 스토어에다가 트래픽을 쏴서 끌어올리는 이런 형식의 어뷰징은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아예 원천 차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개발을 하면서 상품명 SEO가 더
세밀해졌고 정교해졌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상품명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상품들이 기존의 일반 가격 비교의 검색 순위보다 플러스 스토어에서 높은 순위로 배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원부 상품들이 빠지니까 뭐 요거 이 옷걸이 같은 결과에서는 원부랑 그 브랜드 카탈로그 최저가 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이 눈에 띄게 1페이지로 넘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같이 단일 스토어끼리 경쟁을 하고 있던 상품들에서도 1페이지 하단 혹은 2페이지 초반에 배치되었던 상품들이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다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이제 그 상품명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 최적화는 조금 더 정밀해졌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검색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키워드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를 크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발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저는 이제 그 기본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가발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여성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 상품이 바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가발을 찾는데 여자 가발을 찾으려면은 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성 가발을 검색을 해야 되는 요렇게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와 있죠. SEO 가이드에서처럼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정적인 내용만 갖고 와서 AI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앞치마를 검색했을 때 그냥 일반 여성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앞치마, 근데 뭐 식당에서 혹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검색했던 사람이 앞치마를 찾으면은 뭐 식당용 앞치마라든지 커피숍 앞치마를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손목보호대를 검색하면은 헬스용품, 여자가 손목보호대를 검색하면은 임산부 용품, 요런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일단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요런 키워드들에 한해서는 AI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검색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한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히 지금 그 남자, 여자, 뭐 나이대 검색 결과 기반으로 그 AI가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이런 반영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정착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된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조금 있다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날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 검색이 도입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보니까 이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반영하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렇게 그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이는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최저가 상품들 브랜드 카탈로그 상품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인된 부분, 이제 검색 순위랑 검색 순위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상품명 SEO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잘 만들어 놓은 것들, SEO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쇼핑에서 훨씬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고, 반대로 기존의 높은 순위에 있던 애들이 상품명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으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품명 세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애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대를 가장 크게 했었던 어뷰징에 대한 차단은 안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한우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명절 때 요 키워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얘네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뷰징 하는 상품들 여전히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화 AI 요 검색 반영은 아직 미흡하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수집 후 반영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정교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고객들은 플러스 스토어로의 유입보다 기존처럼 검색, 유입, 그래서 검색에서 가격 비교 쪽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플러스 쇼핑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이렇게 크게 흔들리시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요. 기존처럼 내가 가격 비교, 이제 네이버 쇼핑에다가 제대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지금처럼 크게 바뀌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플러스 쇼핑 관련해가지고 뭐 중요한 분기점, 중요한 차별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또 이후에 영상에서 또 영상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네, 오늘 영상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또 이렇게 좀 중요한 소식, 급하게 변하는 소식들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